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아침 햇살이 유리 외벽을 타고 흐르는 고급 헬스클럽 바디 에이스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합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꾸민 이곳은 단순한 운동시설이 아니었죠. 유명 연예인들과 기업 임원들이 드나드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프리미엄 헬스장이었습니다. 최신식 운동기구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울은 회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비춰냅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간접 조명은 공간 전체를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이서연은 이미 전설처럼 여겨지는 인물이었습니다. 40살의 그녀는 707특임단 출신이라는 소문과 함께 단단하게 다져진 몸매와 침착한 말투로 회원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왔죠. 그녀가 교정해주는 동작은 정확했고 그녀의 조언은 언제나 적중했습니다. 회원들은 서연을 단순한 트레이너가 아닌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게 도와주는 멘토처럼 따랐어요. 특히 여성 회원들은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에 매료되어 있었죠. 오전 11시 서연은 30대 초반의 여성 회원과 함께 스쿼트 자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그래야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확했어요. 회원이 자세를 고치자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완벽해요. 이 자세를 기억하세요. 체육관 안은 규칙적인 기구 소리와 트레이너들의 차분한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평온하던 체육관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유리문이 쾅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거대한 몸집의 남자들이 때를 지어들어섰죠. 선두에 선 사람은 박두식, 47살의 지역 조직 두목이었습니다. 180cm가 넘는 키에 90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덩치, 목과 팔에 새겨진 문신들이 검은 반팔 티셔츠 사이로 드러났어요. 그의 뒤를 따르는 부하들은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걸었고 운동 중이던 회원들을 노골적으로 훑어봤습니다. 야, 여기 여자 강사 있다며? 나 좀 단련시켜줘봐. 두식의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크게 웃으며 주변을 둘러봤죠. 회원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시선을 피했고 러닝머신 위에서 뛰던 사람들도 속도를 줄이며 뒤를 돌아봤어요. 다른 트레이너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식은 일부러 큰 소리로 상스러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흐렸어요. 이런 데서 운동하는 년들 보면 다 돈 많은 놈들이랑 자는 거 아니야? 그의 부하들도 덩달아 웃으며 덤벨을 집어들었다 내려놓고 케이블 머신의 핀을 함부로 빼내며 장난쳤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있던 김 과장이 황급히 다가왔어요. 손님, 여기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먼저 상담을.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두식이 손을 휘저었죠. 닥쳐. 내가 돈 없어 보여. 여기 얼마야? 1,000만 원? 2,000만 원? 당장 등록해줘.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지갑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지갑이 책상 모서리를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안에서 현금 다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연은 회원과의 상담을 마치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은 평온했어요. 검은색 트레이닝 복장에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두식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오, 소문대로 몸매 하나는 끝내주네. 군대 출신이라며? 이런 몸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나도 좀 가르쳐 줘봐.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신체를 훑쳤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정확한 운동과 절제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거부의 의사는 명확했죠. 두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는 한 발 다가서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체육관 안의 다른 회원들은 운동을 멈추고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용약관 위반입니다. 나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두식이 갑자기 그녀의 왼쪽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죠. 손 한 번 대봤다고 군대처럼 명령할 거야? 여자 주제에? 그의 손아귀에는 힘이 들어갔고 서연의 팔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체육관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운동 중이던 회원들이 움직임을 멈췄고 누군가는 숨을 죽였죠. 트레이너 몇 명이 다가서려 했지만 두식의 부하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연은 잡힌 팔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온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죠. 여긴 전장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죠. 그 말과 함께 서연은 재빠른 동작으로 자신의 팔을 비틀어 빼냈고 동시에 두식의 손목을 역으로 꺾었습니다. 순간적인 일이었죠. 두식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긴장감이 서늘하게 체육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부하들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두식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는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재미있는데? 정말 재미있어. 다음에 또 올게. 꼭. 그렇게 말하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천천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어요. 나가면서 그는 일부러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고 부하 하나는 화분을 밀쳐 깨뜨렸죠. 유리문이 쾅 하고 닫히고 나서야 회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팔에 붉은 자국을 내려다봤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강남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 바디 에이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에 있었던 일은 순식간에 헬스장 전체에 퍼졌고 저녁 시간대 회원들조차 그 이야기를 들은 듯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프론트 데스크의 김 과장은 계속해서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죠. 네,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저녁 8시까지 예정된 개인 레슨을 모두 소화했어요.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원들을 지도했지만 동료 트레이너들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옆 트레이너인 민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그 사람들. 소문 들어보니까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래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요? 서연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신고할 만한 명확한 증거도 없고요. 하지만 서연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헬스장이 문을 닫기 직전에
다시 그들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낮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죠. 박두식과 함께 7명의 부하들이 들어섰고 그들 중 몇몇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습니다. 두식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낮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었어요. 야, 불 다 꺼. 영업 끝났으면 나가라고 해. 그는 남아있던 회원 2명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운영팀장인 박 실장이 황급히 나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경찰을.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두식이 그의 멱살을 잡았죠. 경찰? 경찰 부르면 내가 먼저 다칠 건데? 그의 협박에 박 실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부하들은 체육관 곳곳을 돌아다니며 기물을 훼손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러닝머신의 디스플레이를 주먹으로 내리쳤고 다른 한 명은 덤벨을 바닥에 던져 마룻바닥에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사무실에서 그날의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재빠르게 밖으로 나왔어요. 체육관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가 매트는 찢겨져 있었고 벽에 걸린 액자들은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죠. 두식은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낀 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네, 우리 여장군님. 낮에 나한테 한 거 기억나? 오늘은 제대로 가르쳐 줄 거야.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모두 밖으로 나가주세요. 서연은 남아있던 직원들과 회원들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박 실장과 김 과장, 그리고 2명의 회원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고 체육관 안에는 서연과 두식 일당만 남게 되었죠. 출입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두식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너 같은 년들이 제일 거슬려. 잘난 척하면서 남자들 무시하고 다니잖아. 군대 나왔다고? 707 나왔다고? 그게 뭐 대수야? 그는 침을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부하들이 서연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가학적인 즐거움이 담겨 있었죠. 한 명이 뒤에서 서연의 어깨를 밀었고 다른 한 명은 앞에서 그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들 지금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서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재빠르게 살폈어요. 천장의 CCTV 카메라 위치, 가장 가까운 출구, 무기로 쓸 수 있는 물건들의 위치를 순간적으로 파악했죠. 군에서 배운 습관은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두식이 갑자기 옆에 있던 벤치프레스 바벨을 들어 올렸어요. 20kg짜리 원판이 양쪽에 끼워진 바벨은 상당한 무게였죠. 그는 그것을 서연의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위협으로 가득했어요.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두식은 실제로 내리치지 않고 일부러 서연의 옆 기둥을 향해 던졌죠. 쾅! 엄청난 소음과 함께 기둥에 금이 갔고 바벨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음은 내 머리 위로 떨어뜨릴 거야. 7071에도 결국 여자는 여자 아니야? 두식의 조롱에 부하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기구들을 망가뜨리고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고 체육관은 전쟁터처럼 변해갔죠.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어요. 한 부하가 서연의 뒤에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재빠르게 몸을 돌려 그의 손목을 비틀었고 다른 손으로는 그의 팔꿈치를 제압했어요. 부하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죠. 으악! 다른 부하들이 놀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야,
인연 혼자 못 잡아? 그는 부하 셋에게 동시에 달려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군에서 배운 전투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억눌렀어요. 아직은 아니야.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돼. 그녀는 두식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보장하죠. 두식은 비웃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에 미세한 불안감이 스쳤어요. 서연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그 침착함이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나가. 두식이 갑자기 명령했죠. 오늘은 이 정도로 좋게. 어차피 이 헬스장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침을 바닥에 뱉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체육관에는 서연 혼자만 남았어요. 그녀는 무너진 체육관을 둘러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억눌린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디 에이스는 전날 밤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들이 아직 바닥에 남아 있었고 부러진 기구들은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어요. 운영팀장 박 실장은 새벽부터 출근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의 손에 든 체크리스트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러닝머신 3대 파손, 벤치프레스바 2개 휘어짐, 대형 거울 5장 파손, 바닥 마감재 교체 필요. 대충 계산해도 수천만 원의 피해액이었어요. 오전 9시 긴급 직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운영진과 트레이너들이 모여 앉았고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센터장인 최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회원 12명이 이미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약된 상담 8건이 모두 취소됐고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죠. 옆에 앉은 재무담당 이 과장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이번 달 매출은 전월 대비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소문입니다. 마케팅팀 김대리가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이 떠 있었죠. 강남 바디 에이스 조폭 출몰, 헬스장에서 폭력 사건, 회원 안전 보장 안 돼 같은 제목의 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은 이미 수백 개를 넘어섰어요. 등록하려고 했는데 무섭네요. 돈 아까워서라도 안 다닐 듯. 트레이너들도 위험하겠다 같은 반응들이었죠. 최 부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이 트레이너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분간 휴직을 고려해 달라고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트레이너들은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서연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서연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최 부장이 난처한 표호로 대답했죠. 잘못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는 사태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트레이너님 때문에 온 거라면 그럼 제가 나가면 해결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최 부장은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락커로 향했죠. 복도를 걸으며 지나치는 직원들은 모두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락커룸에서 짐을 정리하던 서연에게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배님,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선배님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민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회사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다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죠. 정의를 지키려다 오히려 자신이 희생양이 되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박두식은 자신의 부하를 시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얼굴에 멍분장을 하고 팔에 붕대를 감았죠.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 앞에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다가 여자 트레이너한테 폭행당했어요. 군대 출신이라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갑자기 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팔을 꺾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붕대 감은 팔을 보여줬죠. 영상은 편집되어 SNS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은 강남 헬스장 여자 트레이너의 폭력, 군대 출신이라며 민간인 폭행이었어요.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1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여자라고 무조건 피해자는 아니지. 군대 출신이면 더 조심해야지. 과잉 방어 아니야?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물론 서연을 옹호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영상이 이상한데? 진짜 다쳤으면 병원 진단서는? 저 남자 문신 봐라. 조폭 아니야? 헬스장 CCTV 확인해 봐야 할 듯하지만 악성 댓글의 속도가 훨씬 빨랐죠. 서연의 개인 SNS 계정까지 찾아낸 누군가가 그녀의 사진을 퍼나르기 시작했고 그녀를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면 속 박두식의 연기는 어설펐지만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죠.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싸워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물러나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서연 씨 맞습니까? 저는 최태욱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헌병대에서 함께 근무했었죠.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최태욱, 그녀가 군에 있을 때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였죠. 전역 후 경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태욱 씨? 어떻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태욱이 말했죠. SNS에서 영상 봤습니다. 그거 조작이죠? 저도 그런 수법 많이 봤어요.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정의는 누군가 잃어야만 지켜지죠. 서연은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다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서연은 자신만의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틀 후 서연은 홍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최태욱을 만났습니다. 오후 3시 카페 안은 한산했고 창가 자리에 앉은 태욱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서자 그는 반갑게 손을 들어 인사했죠. 오랜만입니다. 이 중사님. 그는 여전히 군대 시절 계급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연도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중사도 아닌데요.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태욱은 헌병 때 시절보다
조금 성숙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박두식이 올린 영상의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가 떠 있었죠. 이 영상, 편집된 흔적이 명확합니다. 타임스탬프를 보면 원본 촬영 후 30분 동안 편집 프로그램이 실행된 기록이 있어요. 게다가 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멍 부위를 자세히 보면 색상 채도가 주변 피부와 다릅니다. 분장한 거죠. 서연은 화면을 집중해서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요? 사람들은 이미 저를 가해자로 보고 있는데. 태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본 CCTV 영상이 필요합니다. 헬스장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명확히 증명할 수 있죠.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회사 측에서 영상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요.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다면서요. 태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비공식적인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각오되어 있습니다. 태욱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헬스장 보안 시스템은 클라우드에 백업됩니다. 제가 아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있어요.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도 영상을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서연이 물었어요. 태욱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정식 수사가 아닙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 경력에도 타격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태욱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태욱이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 선배님 군대에서 같이 작전 수행할 때 선배님이 저를 몇 번이나 구해주셨습니까? 이번엔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맙습니다, 태욱 씨.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고 태욱은 곧바로 노트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바디 에이스의 보안 시스템 정보를 검색했어요. 생각보다 보안이 허술하네요. 이 정도면 이틀 안에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그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군 시절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전투 무술과 심리학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죠.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 알림이 90여 개나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악성 댓글이었습니다. 폭력녀, 군대 갔다 와서 미쳤나, 여자가 힘쓰는 거 배우면 안 되는 이유 같은 메시지들이었죠. 서연은 한참을 그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점점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담했죠. 하지만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대에 누웠어요. 다음 날 오전 태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 복구했습니다. 만나서 보여드리죠. 서연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태욱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리자 태욱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들어오세요. 제 동료는 자리 비웠으니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사무실 안 태욱은 대형 모니터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바디 에이스의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날짜는 박두식이 처음 헬스장을 찾아온 그날이었죠. 영상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식이 먼저 서연의 팔을 잡는 장면, 그녀가 정중히 거부하는 장면, 그리고 두식이 협박하며 기구를 던지는 장면까지. 특히 두 번째 방문에서 체육관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태욱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명백한 폭행과 재물손괴, 그리고 협박죄까지 성립됩니다.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 즉시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서연은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복수할 겁니까? 아니면 정의를 세울 겁니까? 태욱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죠. 두 개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둘 다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USB 메모리를 그녀에게 건넸어요. 원본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두식의 전과 기록도 조회했어요. 폭행 3건, 공갈 2건, 특수상해 1건. 이미 집행유예 중인 상태입니다. 이번에 또 걸리면 실형은 확실하죠. 서연은 USB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무기였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죠. 고맙습니다, 태욱 씨.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태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기세요. 정의가 패배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눴고 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박두식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디 에이스의 회원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서연은 사실상 업계에서 매장당한 상태였죠. 그는 부하들과 함께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크게 웃었어요. 맞지? 여자가 아무리 군대 나와도 소용없어. 결국 세상은 주먹이 센 놈이 이기는 거야. 부하들도 덩달아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두식은 몰랐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이미 경찰의 감청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태욱이 확보한 증거 영상은 정식으로 강남경찰서에 제출되었고 담당 형사 정민호가 사건을 맡게 되었죠. 정민호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로 조직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영상을 본 후 즉시 박두식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새끼, 이번엔 제대로 잡아야겠어. 정민호는 책상을 탁 치며 말했죠. 그의 옆에 앉은 후배 형사 김동수가 서류를 넘기며 보고했습니다. 형님, 박두식 놈 전과 기록 보니까 집행유예 중입니다. 이번에 기소되면 바로 실형이에요.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확실한 현행범으로 잡자. 저 새끼가 또 헬스장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두식은 자신감에 차서 다시 한번 바디 에이스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헬스장 문을 닫게 만들 계획이었죠. 그는 부하 5명을 이끌고 저녁 8시에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고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서연은 헬스장 안에서 혼자 남아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녀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공간을 지키고 싶었어요. 라커를 정리하고 회원들에게 남길 편지를 쓰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욱의 메시지였어요. 오늘 밤 조심하세요. 박두식이 움직인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경찰이 대기 중이니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죠. 그녀는 헬스장의 조명을 일부러 켜두었어요. 마치 평소처럼 업무 중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군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두려움을 통제하는 법이었어요. 오후 8시 30분 헬스장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두식과 부하들이 들어섰죠. 야, 불도 안 끄고 뭐해? 두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사무실 쪽에서 나오는 서연을 발견했어요. 오, 아직도 여기 있었네? 끈질기긴. 오늘은 진짜 끝장을 봐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죠. 서연은 침착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또 오셨군요. 학습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그녀의 말투는 여유로웠어요. 두식이 비웃으며 대답했죠. 학습? 내가 배울 건 내가 무릎 꿇는 모습뿐이야. 야, 불 꺼. 부하 하나가 전기 차단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찰칵 헬스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어요. 비상구 표시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두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CCTV도 소용없어. 이미 렌즈에 스프레이 뿌려놨거든. 부하들의 발소리가 서연을 향해 다가왔어요. 하나, 둘, 셋. 서연은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감각은 날카로웠죠. 707에서 훈련받은 야간 전투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녀는 재빠르게 몸을 낮추며 상대의 무게 중심을 무너뜨렸죠. 쿵! 부하는 바닥에 나동그러졌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어요. 두 번째 부하가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백킥으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무릎을 꿇었죠. 뭐야, 인연 진짜 센데. 세 번째 부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707에서 배운 건 숨는 게 아니라 끝내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옆에 있던 요가 매트를 집어 한 명의 얼굴에 던졌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박두식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덤벼. 여자 하나 못 잡아? 그는 소리쳤지만 부하들은 이미 사기가 꺾인 상태였죠. 두식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며 서연에게 달려들었어요. 서연은 그의 주먹을 피하며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빠른 동작으로 그를 철봉 쪽으로 밀어붙였죠. 크! 두식의 등이 철봉에 부딪혔습니다. 서연은 그의 팔을 뒤로 꺾으며 철봉에 묶었어요. 헬스장에 비치되어 있던 저항 밴드를 이용해 단단히 고정시켰죠. 인연이 감히. 두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경고했죠. 후회하게 될 거라고. 바로 그때 헬스장 입구가 열리며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정민호 형사와 수사관들이 진입했죠. 그들은 재빨리 부하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민호가 서연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민호는 철봉에 묶인 박두식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박두식, 너 이번엔 끝이다. 폭행, 재물손괴, 협박, 그리고 오늘 현행범까지. 이제 감방에서 한동안 살아야겠네.
두식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뒤늦게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인연이 날 함정해.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두식의 체포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강남경찰서는 공식 브리핑을 열었고 정민호 형사가 직접 사건 경위를 설명했어요. 피해자 박모 씨는 헬스장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행사했으며 거짓 영상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현재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죠. 한 기자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피해자인 이서연 트레이너는 군 특수부대 출신이라던데 사실입니까?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이 씨는 정당방위로 자신을 보호했을 뿐이며 오히려 끝까지 폭력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CCTV 영상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은 분주하게 메모를 했죠. 경찰서 브리핑룸 밖에서는 한지은 기자가 취재팀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탐사 전문 기자로 사회 부조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지은은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야.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녀는 카메라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지은은 서연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 서연은 거절했지만 태욱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꿨죠. 선배님, 이건 선배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해요. 태욱의 말에 서연은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사흘 후 한지은의 심층 보도가 저녁 9시 뉴스의 메인으로 방송되었습니다. 화면에는 강남 헬스장 난동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크게 떠올랐죠. 지은의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 SNS를 뜨겁게 달궜던 강남 헬스장 폭행 사건, 그 이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바디 에이스의 외관이 비춰졌어요. 이어서 박두식이 올렸던 조작 영상과 경찰이 확보한 원본 CCTV 영상이 비교되며 나왔습니다. 두 영상의 차이는 명확했죠. 원본에서는 두식이 먼저 서연의 팔을 잡고 협박하며 헬스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지은의 내레이션이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 이서연 씨는 707 특임단 출신으로 전역 후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며 많은 회원들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서연과의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지은이 질문했습니다. 처음 박두식 씨가 헬스장을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러서면 다른 직원들과 회원들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조작된 영상이 퍼지고 악성 댓글이 쏟아졌을 때 어떠셨습니까? 지은의 질문에 서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려 했는데 오히려 제가 악인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화면은 그녀를 비난했던 악성 댓글들을 보여줬어요. 시청자들은 그 댓글들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죠. 인터뷰 후반부 지은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처럼 도와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죠. 보도가 나간 후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SNS에는 서연을 응원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이런 거구나. 이서연 트레이너님 존경합니다. 같은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죠.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디 에이스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센터장 최 부장이 서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트레이너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가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복직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죠. 하지만 서연은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대답했어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연의 핸드폰으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른 헬스장들의 스카웃 제안, 방송 출연 요청, 인터뷰 요청 등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녀가 원했던 것은 명성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태욱이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해내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태욱 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사이로 서연은 자신의 미래를 조용히 그려보았죠.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박두식은 차가운 독방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뉴스를 본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죠. 변호사는 이미 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번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며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된다고요. 그의 조직도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등을 돌렸어요. 두식은 벽에 머리를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 진짜 군인이었어. 뒤늦은 후회였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죠.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오만함이 결국 그를 무너뜨린 것이었어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법정에는 방청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박두식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방청석 앞줄에는 서연이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태욱과 한지은 기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뒤편에는 바디 에이스의 회원들과 직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재호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피고인 박두식이 수갑을 찬 채 호송되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살이 빠진 얼굴, 굽은 어깨, 그리고 무기력한 눈빛.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재판장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두식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피해자 이서연 씨와 바디 에이스 헬스클럽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 협박, 재물손괴를 자행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거짓 영상을 제작해 SNS에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판사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법원은 판사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어요. 피고인 박두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죠.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과 작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두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5년. 5년이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이서연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바디 에이스 헬스클럽에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두식의 변호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항소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피고인의 정과 기록과 범행 태양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서연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죠. 태욱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정의가 승리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당신이 없었다면. 한지은 기자도 다가왔습니다. 이 트레이너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죠.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폭력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결국 우리 편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죠. 그녀의 말에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후 바디 에이스는 재개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헬스장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어요. 깨진 거울은 모두 교체되었고 망가진 기구들은 최신 모델로 바뀌었죠. 무엇보다 입구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운동 공간 바디 에이스 운영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고 회원 안전을 위한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재개장 첫날 서연은 다시 트레이너복을 입고 헬스장에 섰습니다. 회사는 그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복직을 제안했고 그녀는 받아들였죠.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 운영진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오전 10시 첫 회원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죠. 이 트레이너님,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멋지셨어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운동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헬스장은 회원들로 북적였어요. 사건 이후 떠났던 회원들 대부분이 돌아왔고 새로운 회원들도 많이 등록했죠. 특히 여성 회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그녀에게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라커룸에서 한 젊은 여성 회원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강해지고 싶어요.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을 만큼요.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강하다는 건 폭력을 쓸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여성 회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과거에 폭력을 경험했던 그녀는 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저녁 무렵 서연은 혼자 남아 헬스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러닝머신을 닫고 덤벨을 제자리에 놓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때 입구 문이 열리며 정민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트레이너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형사님, 웬일이세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민호가 꽃을 건네며 말했어요. 박두식 놈, 오늘 정식으로 수감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죠.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30년간 형사 생활하면서 본 사람들 중에 선생님처럼 끝까지 원칙을 지킨 사람은 드물었어요. 존경합니다. 서연은 꽃을 받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주세요. 이 세상에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는 가볍게 경례를 하고는 헬스장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서연은 꽃다발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긴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일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강남의 빌딩들을 물들이고 있었죠. 서연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2달이 흐른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바디 에이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러닝머신 위에서는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고 체육관 전체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사건 이후 헬스장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회원 수는 600명을 넘어섰고 대기자 명단도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오전 9시부터 개인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회원은 25살의 대학생 김소희였어요. 소희는 한 달 전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등록한 회원이었죠. 선생님, 오늘은 데드리프트 자세 좀 봐주세요. 혼자 하니까 허리가 자꾸 아파서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녀 옆에 서서 자세를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소희 씨, 무릎을 조금만 더 구부려 보세요. 그리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요. 서연의 손이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교정했습니다. 바벨을 들어 올릴 때는 다리 힘으로 밀어 올리는 느낌이에요. 허리로 당기면 안 됩니다. 소희가 다시 시도했고 이번에는 완벽한 자세가 나왔죠. 와, 이게 맞는 느낌이네요. 소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레슨이 끝난 후 소희가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은데. 서연은 타월로 땀을 닦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서웠죠. 당연히. 하지만 도망치면 그 두려움이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런 용기는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소희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서연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내 편이 되어줄 거예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1시 서연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근처 카페에서 태욱을 만났어요. 그는 커피 2잔을 미리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선배님, 여기요. 태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 어때요? 경찰 업무는? 태욱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바쁘긴 한데 보람 있어요. 선배님 사건 이후로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다들 용기를 내서 신고하는 것 같아요. 그건 다행이네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욱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세요? 계속 여기서 일하실 건가요?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죠.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특히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한 호신술 강좌 같은 걸 열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태욱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수요도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여성 단체들에 연결해 드릴까요? 서연이 감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고맙죠. 당신은 정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미소만 지었어요. 태욱도 따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전우잖아요. 전우는 평생 함께하는 거죠. 오후 3시 서연은 헬스장으로 돌아와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촬영팀 없이 혼자 찾아온 것이었어요. 트레이너님, 개인적으로 운동 좀 배우고 싶어서요. 괜찮을까요? 지은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반갑게 맞아주었죠.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은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어요. 운동 중간에 지은이 말했습니다. 트레이너님 기사 나간 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상도 받았고 승진도 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진짜 저널리즘이 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게 제 역할이더라고요. 그걸 트레이너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기자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드린 것뿐이죠.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어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죠. 저녁 6시 하루의 레슨이 모두 끝났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회원을 배웅하고 혼자 헬스장에 남았어요. 그녀는 기구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몇 달은 폭풍 같았죠. 폭력, 모욕, 두려움, 그리고 싸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돌아보니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이서연 선생님 맞으시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선생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작년에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했는데 그때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신고도 못하고 그냥 참았어요.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여학생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용기 내서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뗀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서연은 그녀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서연이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었어요.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여학생과의 상담을 마친 후 서연은 혼자 라커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박두식의 협박, 동료들의 외면, SNS의 악성 댓글, 그리고 법정에서의 승리. 모든 순간이 그녀를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밤 9시 서연은 헬스장의 모든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체육관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기구들, 새로 교체된 거울들, 그리고 입구에 걸린 안전하고 존중받는 운동 공간이라는 현수막.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헬스장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강남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고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태욱의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선배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하실래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죠. 고마워요, 태욱 씨.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만난 여학생처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올 것이었죠. 그리고 서연은 그들 모두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한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달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죠. 잘했어, 서연아. 정말 잘했어.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보다 정의가 앞서게 만드는 과정이었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전하는 수단이었죠. 서연은 이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갈 것이었습니다. 강남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바디 에이스라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변화의 파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서연이 세상에 남긴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